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를 강타한 최악의 지진으로 희생자가 2,1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모로코 내무부는 중환자 수가 많은 데다 실종자 구조와 수색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사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로코 지진 후에도 인도네시아 해역과 일본 가고시마현 해역 등 전 세계 지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올해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10차례나 일어나는 등 지진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일주일간을 지진 안전 주간으로 정하고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집중 홍보할 계획인데요. 지진이 발생하면 탁자 밑으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췄을 때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이동하고요. 또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면서 야외 넓은 공터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 안전수칙을 익혀두고 대비를 잘 해야겠습니다. 9월 11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북부권 내륙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이어집니다. 아침엔 안동 19도, 영주 17도로 시작했지만 낮에는 대부분 30도 안팎을 보이며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일교차가 커져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해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특히 고도가 높은 지역엔 가시거리 200m 내외에 짙은 안개도 끼어 있으니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로코에서 규모 6.8의 강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현지 한국인들의 피해 여부를 외교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윤경희 청송군수 등 청송군 일행이 현지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에 참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군수를 포함한 청송군 대표단 9명은 일단 모두 안전한 상태인데요. 이들은 지난 7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있는 모로코 마군에서 열리는 제10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 참석차 출국을 했고 일정을 소화하던 중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밤 11시쯤 강진을 만났습니다. 지진 발생 19분 만에 규모 4.9의 여진이 잇따라 발생했는데 대표단 관계자는 세계지질공원 총회는 마곤 세계지질공원에서 열리고 있고 이들이 머문 숙소도 이곳 인근이라서 지진 진원지와 가까웠지만 현지 건물이 신축 빌라형이라 다행히 작은 소동만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남은 일정을 끝냈고 오늘 인천을 통해 귀국할 예정입니다. 한편 모로코 현지에서 여전히 생존자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골든타임이 가까워져 오는 만큼 기적의 구조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더운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더 높겠는데요. 28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3도가량 웃도는 낮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요. 이번 한 주는 흐린 날이 많겠고 주 후반에 3일에 걸쳐 비가 내리겠습니다. 포항 지열발전부지에 설치됐다가 고장난 신부 지진계가 모두 철거됐습니다. 이 신부 지진계는 지열발전부지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포항에서 발생하는 미소 지진을 더 정밀하게 관측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지하 4km 깊이의 시추공에 설치됐는데요. 하지만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3기의 지진계 모두 작동을 멈췄습니다. 이에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주관기관인 희송지오텍은 지난 5일부터 신부지진계 인양을 시도했고요. 지난 8일까지 모두 끌어올렸습니다. 앞으로 이 지진계는 영국의 지진계 제조사로 옮겨져 고장 원인을 밝힐 예정인데요.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진계 관측 공백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서 지열발전부지 내 지표지진계 1기와 인근 지표지진계 20기를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추공 안정성 평가와 신부지진계 재설치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시간당 1mm 내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줄기는 점차 거세지면서 오후부터 시간당 14.3mm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밤부터 이 비는 점차 그치겠습니다. 비로 인해 기온도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낮은 22.9도, 습도는 100%입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동해에서 남동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내일도 바다의 물결 0.5에서 1.5m로 계속해서 잔잔할 전망입니다. 오늘 선박 점검으로 인해 휴항하는 일부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도동, 저동, 태아, 남양, 천부 일원에서 동물보호 홍보 캠페인 및 광견병 예방 무료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3일간 70여 마리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광견병 무료 접종을 시행했으며 기간 내 무료 접종을 받지 못한 반려견을 위해 9월 중순까지 도동 소재 우산동물병원에서 상시적으로 시행해 추가로 80여 마리에 대해 무료 접종 계획입니다. 또한 반려견 소유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동물보호법 홍보를 위해 팜플릿을 배부하고 반려동물 유기 및 학대 금지,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예절인 펫티켓을 홍보했습니다. 현재 울릉군은 동물 등록 의무 지역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동물의 유기 유실 방지를 위해 매년 동물 등록제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울릉군은 광견병 무료 예방 접종을 시행함으로써 반려견 질병 예방을 물론 인수공통 감염병인 광견병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고 각종 질병에서 청정한 울릉도를 만드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주민이 주도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요. 경북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성영덕 사무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영덕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북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좀 소개부터 해주십시오. 네.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주민이 직접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제안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지역 단위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입니다. 예. 행정안전비 국비 보조를 통해 올해 전국 12개 시도에서 진행하고 있고 경상북도에서는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 중간지원조직 등 38개 기관 정책위원회와 네. 21개 기관이 집행위원회로 참여해서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해결하고 싶은 지역사회 문제가 있으면 지자체 민원 게시판이나 사업 제안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과 또 이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은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네, 주민 민원이나 사업 제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들은 많습니다. 네. 다만 지역 문제 발생을 하나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사실상 큰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북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고령화와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 주체로만 아니면 행정기관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에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서는 IoT 기술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 케어 기반의 IoT 솔루션을 협력 기관의 기술과 자원을 매칭하여 진행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서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발굴에서 해결까지. 근데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주민들이 스스로 일상에서 겪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관점에서 주민 제안 온라인 플랫폼 경북온이라는 곳에 의견을 제안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받은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관심 있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을 연결해서 이거를 의제화시켜 집행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집행위원회에서 선정된 의제들은 올해 실행 의제를 선정할지 말지를 결정하고요. 이에 대해 선정되면 재정과 인력, 기술을 지원해서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자체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작이 주민 참여네요. 네, 맞습니다. 주민 참여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끌어내고 계신가요? 사실상 경북은 되게 큰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2, 3월에는 저희가 23개, 그때는 군위가 포함된 23개 시군구의 순회방문 원탁회의를 진행해서 주민 의견들을 모집하는 활동들을 진행하였었고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구축한
주민 제한 온라인 플랫폼 경북온이라는 이제 홈페이지를 활용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온라인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경상북도 개발공사와 협업해서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이자 주인공이라는 의미로 주주를 찾습니다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1단계 문제 및 아이디어 발굴에서 2단계 소규모 활동에 이어서 지금 현재 3단계 실험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고 총 100여 개 팀 중에 4개 팀이 선정되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제한 온라인 플랫폼이라면은 경북 적 문제 해결 플랫폼의 이제 온라인 버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온라인 버전은 아닙니다. 경상북도가 너무 넓은 지역이라 모든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엔 실질적으로 한계가 많은 상태여서 예. 저희가 경북온이라는 홈페이지 그리고 앱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역 사회의 고민과 현안에 대해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추후 목표는 이제 문제 수렴을 넘어 해결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저희가 제안과 공감, 수기 토론과 의사결정, 실행과 확산 순회 프로세스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이제 구현이 되지는 않아 온라인 상에서는 이제 제안 및 토론 기능만 가능하고 향후에는 오프라인 주민 모임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이제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기 토론과 의사결정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네, 추후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부터 이 경북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문제 해결 활동을 지금까지 해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작년에는 이제 어르신 이웃 사촌 스마트 돌봄 안정망 구축, 지속 가능한 댐 상류 오염 저감을 위한 친환경 용농 기반 생태마을 조성 등 총 14개의 실행 의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예. 앞에도 살짝 제가 예시로 말씀드린 것처럼 IoT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서로 돌봄 안정망 구축 의제는 저희가 AI 앱과 IoT 터치 태그를 이용해서 어르신의 생활 패턴을 감지하고 분석해서 행동 개선을 돕고 긴급 상황 감지 시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네. 어르신들의 개인 핸드폰에 AI 순이라는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였으며 이제 각 가정 내 이제 냉장고, 약통, TV 리모컨에 터치 태그를 저희가 부착을 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사용할 때 생활 방식이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이제 어플에 이제 음성 인식으로 어르신들께 직접 말을 걸고 응답하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이 좀 혼자 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좀 커뮤니티 케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활동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네. 네, 의성 철파리 마을의 30가구를 대상으로 이제 경북 행복재단과 경북시민재단 그리고 행복의성지원센터 DNX의 협업으로 진행하였고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경북 행복재단에서는 자체적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도 그러면 그 어떤 제안이나 의견이 있었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이 먼저 있었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의성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지역 소멸 지수가 제일 그렇죠. 큰 지역 중에 하나였고요. 예. 그리고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끼리도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케어 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예. 여기에 이제 IoT라는 새로운 기술을 좀 접목을 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 나가자라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이르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르신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이제 시골의 어르신들이 서로 간에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커뮤니티가 활발히 구축되지 않고 아시는 분들끼리만 서로 친하고 지내다 보니까 사실 저희 활동을 통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찾아가는 미션들 좀 제공을 하다 보니까 네. 이를 통해서 오히려 더 친해지고 서로 이제 누가 있는지 알게 되면서 오히려 더 기분 좋았다는 말씀들도 많이 해주셨고 이제 어플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 앱에서 이제 음성이 나오고 말을 건네주니까 깜짝 놀라시겠어요? 네,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좀 이제 익숙해지시니까 네. 그게 또 이제 기분이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누군가가 또 이렇게 안부를 물어주니까 예. 네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미션도 찾아가는 그 미션도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참 유익하네요. 또 어떤 사업을 추진하셨나요? 저희가 이제 댐 상류지 생태마을 조성 의제라고 해서 댐 상류지 주민의 삶과 댐 수질 개선 활동을 통해서 이제 활동을 독려하는 의제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네,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친환경 농법인 신층 12농법을 활용해서 사과를 재배하고 이 재배된 사과를 이제 브랜딩해서 팔로 개척하는 활동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워터 레인저라고 해서 물을 지키는 이런 이제 사과라는 인식으로 이제 이장님들과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워터 레인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댐 하류지 주민들에게는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들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보현산댐과 영주댐을 위주로 한국수자항공사, 이제 경북시민재단 싱크로콥, 와이나치 협동조합, 영주시, 영천시가 협업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주민이 주도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올해는 또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총 8개 의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김천 원도심 일대 위험 지역을 주민이 직접 선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세테드 프로젝트 의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진, 태풍 등 이제 자연재난 등이 이제 많이 발생했던 포항에서는 아이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체험형 안전교육, 신나는 안전운동회, 그리고 이제 도농 복합도시인 김천과 구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교통문화 지수가 이제 2등급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도시와 농촌의 교통 안전의 틈, 니캉 매매 채워보자 등의 의제와 함께 이제 찾아가는 전문 의료 서비스 K 의료버스나 의료기관 비상 발전 설비 유지 보수 지원 사업 등 이제 다양한 지역 활성화와 안정만 구축하는 다양한 의제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업이 좀 성공하고 활성화하려면은 공감하는 주민들이 많아야 하고 또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아야 할 것이고 또 지자체와 협업기관의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오히려 이제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및 출연 기관, 중간 지원 조직 등을 만나보면 이제 생각보다 주민을 위한 활동에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사실 어떤 활동이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서 이를 좀 적절하게 매칭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이제 문제와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 기관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매칭을 해서 예. 연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제 발굴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주민들에게 아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 본인들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삶 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겪는 불편함들이 보통 익숙해지시면서 어쩔 수 없지라고 이제 좀 포기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좀 제3자의 시선으로 이제 문제를 좀 바라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좀 고민해보는 것에서 좀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바라보는 문제를 내가 알고 있는 방법도 있지만 아니면 새로운 방법과 찾아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제안하신다면 아마 의제를 발굴하시는데 좀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속에서 항상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바람이 있으시다면요? 사실 이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활동하다 보면 저희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지원 조직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조직과 단체들이 많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불편함을 이제 문제로 발굴하고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면 저희 이제 경보원에다 올려주신다면 아마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함께 해드리고 네. 그리고 내년에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떻게 풀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해 아마 경상북도에서 진행되는 8개 의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역 문제 주민이 앞장서서 해결하는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경북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의 성영덕 사무국장이었습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이제 또 가을이 오니까 축제들이 지역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윤가인 리포터가 이생 마을 축제 현장을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열리고 있는 수성구 고산 3동 고인돌 문화축제에 다녀왔습니다. 매호천 주변으로 펼쳐진 이 축제 현장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이 주민들과 관광객들로 가득 찬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선사시대 분장을 하고 돌도끼를 든 주민들이 축제장 곳곳을 다니면서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 현장에는 고인돌과 관련한 다양한 이벤트 부스들이 있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이거 고인돌 돌 모양이에요. 예쁘죠? 색깔도 다양하고.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실에 중간에 넣고 원하는 색깔로 골라서 하나씩 넣어보면 돼요. 여기는 고산 3도 고인돌 축제 맞이해서 고인돌 모양의 섞인 비즈 모양 팔찌 만드는 곳이에요.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오셨는데 자리가 많지 않아서 다들 좋아하세요. 80 넘으신 할머니도 오시고 3살 된 애기도 오고 사실 이런 축제가 좀 자주 있으면 좋은 게 멀리 안 가도 가까이 있다는 재미삼아 올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원래 이 지역이 이제 공룡발자국 고인돌처럼 약간 선사시대 문화부터 계속 유적지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퇴적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비지 모양보다는 약간 석기 모양이 좀 더 행사 취지가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기획하게 되었죠. 여기는 집신 신고 차차차라고 집신을 신고 구멍 안에 집어넣으시면은 소정의 상품을 드리는 그런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산 축제에 주민들한테 방위협회도 알리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화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어요. 우리 고장이 원래는 고인돌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는 고장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것도 이제 알리고 또 고장의 특성화도 또 알리는 그런 행사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 여기 고인돌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도 생겨서 이렇게 주민들 화합이라든지 단합, 기쁨, 또 즐거운 문화 축제가 많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산 삼동의 문화유산, 지역의 문화유산인 고인돌을 이제 마을 축제를 만들었군요. 네, 고인돌로. 맞습니다. 더 네. 의미가 있는 그런 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히 이 축제는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고 있어서 고산 삼동의 고인돌 문화에 대해 설명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축제를 즐기는 주민분들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마을을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야기 들어보시죠. 고인돌 우리 고산 삼동에 아파트 안에도 고인돌 무덤도 있고요. 고산골에 가면은 고산문화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고산 삼동에는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옛날에 고인돌 축제를 재밌게 봤는데 이번엔 또 지금 장소도 바뀌고 다들 너무 재밌게 꾸민다고 해서 놀러 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고인돌이 전 세계에 6만여 개가 있다 그러는데 이 대구에는 거의 3,000개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다들 흩어지고 고산에 지금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떡매치기, 집신 신고 차차차, 그리고 우리 어릴 적 향수를 일으킬 수 있는 달고나 만들기, 이런 것들 모두가 같이 함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산 삼동은 공기도 너무 좋고 인심들이 너무 좋습니다. 한번 놀러 오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고인돌은 제가 아는 거는 이제 돌무덤으로 알고 있는데 고인돌 유적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지금은 여기저기 수십 개의 고인돌이 다수나마 보존되어 있다고 해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고인돌 잘 보존 관리해서 문화마을을 만드는 데 힘을 더 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주민들의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네. 예, 축제를 또 기획하고 또 준비까지 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 초부터 고인돌 문화축제를 준비해왔다는 추진위원장도 만나봤습니다. 고산 삼동 주민자치위원장이자 고인돌 문화축제 추진위원장 문재신입니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고인돌 문화축제는 2017년부터 고산 삼동 12개 협력단체와 주민이 마음과 열정을 모아 직접 만들어온 우리 지역만의 전통성을 가진 축제로 92년 대구광역시 기념물로 등록된 사월 지성묘군 고인돌 테마로 개최되는 축제입니다. 고산 삼동은 역사와 전통 속에서 배어난 고인돌과 고산서당, 토성, 봉수대 등이 있으며 서당을 중심으로 후학자들이 나라를 지켰던 충절의 고장입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이 풍부한 우리 마을을 재조명하고 주민들 간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고산 삼동은 금호강, 매호천, 욱수천, 남천이 흐르는 자연과 문화, 농촌과 도시가 잘 어우러진 살기 좋은 마을입니다. 특히 사계절 다양한 식물과 교감이 가능한 생각을 담는 정원이 매호천 산책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산 전통문화교육관과 한옥촌, 금호강 둔치의 제2국민농장이 완공되면 더욱 살기 좋은 마을이 될 것입니다. 도심 속 문화를 누리고 주민들이 정감이 넘치는 고산 삼동을 많이 놀러 오세요. 네, 오늘은 고산 삼동의 지역 문화유산 고인돌로 주민들이 직접 만든 마을 축제, 고인돌 문화축제 현장 소개해드렸습니다. 윤가인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매일신문의 최원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무슨 얘기 해볼까요? 예, 항공 관련 기업들이 이 대구 경북 신공항 배후 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기로 하고 또 군위를 관통해서 신공항으로 연결되는 도로 건설도 추진되고 이렇게 신공항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성 군민들이 이 화물 터미널 없는 신공항 이전은 반대한다 이렇게 나서서 사업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구 경북 신공항과 또 배후 도시의 청사진을 보여준 시간 최근 이제 구미에서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예, 2023년 경상북도 항공 방위물류 박람회라는 게 관련 업계에 큰 관심을 받으면서 지난 6일 경북 구미시 구미코에서 열렸습니다.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 경북 신공항 활성화 그리고 지역 산업 발전을 목표로 올해 처음 마련된 이 박람회인데요. 경북도와 구미시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라고 하죠. 그리고 중국 남방항공, 브라질 엠브레어, 프랑스 ATR 같은 각 분야 선도 기업에다가 이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통합물류협회 같은 이 국내 7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를 해서 이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관심들이 많았네요. 네. 예, 이 자리에서 지역 항공산업 육성의 뜻을 모은 기업들의 업무 협약도 잇따랐다면서요? 예, 우선 국내 최초로 항공기 정비 MRO라고 합니다. MRO 서비스를 제공해온 STX 에어로 서비스가 이제 대구 경북 신공항 배후 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초로 경북도지사하고 박상준 STX 대표가 이 개막식에서 STX 에어로 서비스 본사 그리고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데 합의를 했고요. 항공 MRO 산업 육성과 그리고 MRO 인력 양성에도 이제 두 기관이 뜻을 모았습니다. STX 에어로 서비스가 본사를 경북으로 옮기면 기계나 전자, 통신, 화학 같은 지역 주력 산업과 좀 연계해가지고 이 국내 항공 우주 산업에 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항공기 제작사들의 마케팅 경쟁도 눈에 띄었겠네요. 네, 대표적으로 울릉공항과 대구 경북 신공항 개항에 맞춰서 이 국내 사업 확대에 나선 이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죠 엠브레어하고 ATR이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전략으로 열띤 경쟁을 시작했는데요. 예, 제트기를 제작하는 엠브레어가 한 100여 명 많은 승객을 태우고도 이 동남아까지 운행할 수 있는 점을 내세웠고요. 또 터보프로, 프로펠러기라고 하는데 이걸 제작하는 ATR은 KTX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리 수송 능력을 각각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엠브레어는 이 군공항과 물류공항이 복합된 이제 대구 경북 신공항 개항에 맞춰서 이미 페덱스 같은 이제 글로벌 물류 회사들이 쓰고 있는 이 화물 전용기하고 군용기도 납품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혔고요. 네. 그리고 엠브레어는 특히 지난달 16일에는 이 경북도와의 양해각서를 맺고서 이 도내 항공 MRO 기반 육성에도 나섰습니다. 또 항공 연락사무소나 또 기타 항공 관련 인프라도 경북에 설립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항공기 제작사들의 경쟁은 이렇고 물류 기업들은 또 어떤 부분에 관심을 보였나요? 예, 물류 기업들은 그동안 지금 대구 국제공항에 화물터미널이 없어서 검증되지 않았던 지역 물류공항의 가능성을 좀 엿보러 온 모습이었습니다. 페덱스 코리아 측은 대구 경북 신공항 개항까지는 좀 오랜 기간이 남아 있고 이 가덕도 신공항 여건은 어떤지도 따져봐야 하고 당장 입주를 확정하기는 이르다면서도 늦어도 2028년부터는 경북 일대의 기업 방산 물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또 살펴야 하고 본사와 함께 입주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경북도나 참가 기업들과 관계를 좀 형성하면서 물류 인재를 키워가겠다라고 했고요. 또 UPS 코리아라는 회사도 있는데 여기도 이 본사와 좀 논의는 해야 되겠지만 향후에 대구 경북 신공항 일대 물류 시장이 좀 확대되면 배후 도시의 입주도 좀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공항 완공이 아직 좀 시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경제권 형성에 계속 이제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지자체에서요. 네. 경북도와 구미시가 이제 이번 박람회를 시작으로 해서 항공 관련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좀 이어가고요. 공항 경제권 육성에도 좀 박차를 가할 예정인데 특히 구미시가 역내에 지금 탄탄하게 형성돼 있는 전자나 반도체, 방위산업 기반을 통해서 항공 물류 도시로 좀 거듭난다는
목표입니다. 네. 김장우 구미시장이 하나 같은 영내 핵심 기업과 함께 드론이나 인공위성 그리고 미사일 같은 항공 우주 산업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이 해외 선도업체와 좀 절충해서 교역할 수 있는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도 발굴하고 기존의 전자 반도체 산업을 또 항공 우주와 방위산업 부품 소재를 확산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경북은 한강 이남의 핵심 공항 경제권이 될 것이다라면서 이 박람회를 계기로 경북에서 좀 판을 벌리면 반드시 좀 대박 난다라는 확신이 들도록 강점을 널리 알리겠다라고 하면서 네. 인재도 양성하고 기업도 그리고 물류도 경제도 모두 키워서 경북이 좀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이제는 뭐 자주 있겠습니다. 계속 생길 겁니다. 마련되겠네요. 네. 네, 중요 인프라인 도로 관련 사업도 이제 속도를 내고 있죠. 예, 군위군을 관통해가지고 대구 경북 신공항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건설되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시정 질의에서 박창석 시의원 군위군 지역구죠. 군위가 공항 이전지를 결정할 때 약속한 공동 합의문에서 이 동군위 IC에서 신공항을 잇는 군위군 관통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는데 이를 이행하겠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네. 홍 시장이 이제 서군위 IC하고 공항 연결도로 그리고 국토 28호선에서 신공항 연결도로 그리고 803 관통도로 이게 3대 진입도로거든요. 요거와 함께 이 군위군 관통도로도 이 공항 개항 전까지 약속하는 대로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군위군 관통도로는 그럼 효과가 뭘까요? 네, 이 군위군 관통도로라는 거는 동군위 IC를 경유해가지고 중앙고속도로에서 신공항 IC를 연결하는 구간의 대안으로 이제 기존 고속도로의 좀 혼잡도를 좀 낮추고요. 그리고 포항이나 경주, 영천, 울산 같은 동남부 지역 공항 이용객들의 이 공항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던 대구 네.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에 지금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의성군에서 좀 지금 뭔가 의견이 다르죠? 네, 이 변수라는 게 화물터미널 위치에서 나온 건데요. 최근 국토부가 통합신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를 내놨는데 네. 이 민간공항 화물터미널이 대구 군위군에 가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의성 군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 지원위원회라는 단체가 당초 공동 합의문 원안대로 화물터미널을 좀 의성군에 배치하지 않으면 향후 공항 조성 추진에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네. 당초 이제 이게 정하지 않았던 거죠. 네. 정해놨다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런 갈등이 왜 생긴 걸까요? 네, 일단 그 공항 후보지 선정 과정부터 좀 되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대구 도심에 있던 민간 공항하고 군공항을 도심 외곽으로 옮기는 이 신공항 사업이 2018년 후보지 선정 당시에 네. 군위군은 우보면 단독 유치를 주장했고 의성군은 의성 비안면하고 군위 소보면 공동 유치를 각각 내세우면서 이미 마찰을 빚은 바 있습니다. 네. 이때 당시 국방부가 두 지역의 주민 투표를 요구를 하고 결국에는 대구시, 경북도, 군위, 의성 같은 이 네 곳이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이 공동 후보지, 군위, 의성 공동 후보지로 합의를 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통합 신공항을 이 공동 후보지에 짓는 조건으로 이 군위군에는 여객 터미널을 놓고 의성에는 항공 물류 관련 산업 단지하고 종사자 주거지를 이제 짓기로 한다는 이 공동 합의문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항에는 이제 민간 공항 활주로도 필요하고 여객 터미널, 화물 터미널, 항공 물류 단지, 군공항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데 이 문제는 화물 터미널의 위치입니다. 이 국토부 용역 결과에 화물 터미널이 여객 터미널이 있는 군위에 배치되도록 돼 있었던 거죠. 예. 물류의 핵심인 이 화물 터미널이 군위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의성 군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의성군 측에서는 합의문에 이 화물터미널 위치가 정해져 있지는 않았지만 항공 물류 단지가 있는 의성에 짓는 게 상식적으로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위의 화물터미널이 들어서면은 의성의 물류 단지는 좀 어떤 창고로 전락을 하고 구미나 다른 지역으로 유출될 게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하면서 화물터미널을 군위에 짓겠다면 공항을 아예 포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 입장은 지금 어떤가요? 예, 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신공항은 당초 합의된 큰
큰 그림대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는데요. 홍 시장이 지난 7일 상격청사에서 열린 시장-구청장 군수정책회의에서 이 신공항은 공동합의문 기본 원칙에 따라서 모든 항공 물류는 의성군에 집중하고 그리고 공항 시설인 화물터미널은 군위군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언급했습니다. 네. 다만 오는 14일에서 15일 양일간 이 국방부 그리고 경북도, 대구시, 의성군이 만나가지고 이 공동 합의문에 대한 이견을 좀 좁힐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협의를 할 예정인데 의성군의 반발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의성군의 반발이 계속된다면 이게 추진이 조금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화물터미널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요. 네. 조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뭐 의성군 쪽에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중재 방안을 마련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서로 간의 이견이 다른 부분을 좀 협의를 통해서 잘 해결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매일신문의 최원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월 11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41분 지났습니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김수민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이나 아니면 모레쯤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으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화체육부 장관의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 특별보좌관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의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잼버리 실패 논란 때문에 여성부의 경우는 문책성 인사의 성격이 있는데요. 예. 하지만 그 밖에는 국정기조에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더 단단하게 하는 성격이 강한 인사입니다. 그리고 면면을 살펴보면 야권의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신원식 의원의 경우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라든지 또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 대한 이념 공세에 앞장선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유인촌 특보는 이명박 정부 인사의 줄이은 귀환의 연장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김행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여가부 장관을 맡게 되겠지만 결국 여가부 문을 닫는 책임자 아니냐. 예. 야권에서 반대하는 여가부 폐지론이기 때문에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권의 기류 같은 경우는 여권 역시도 뭐 대야 타협보다는 정면 대결을 계속해서 무릅쓰는 그런 행보를 해왔기 때문에 여권 내에 이견이나 반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결국 인사청문회에서 한치의 굽힘도 없는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네, 교체 대상이 된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해병대 수사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때문에 예.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이 신원식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기 전까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직을 지킨다면은 그 사이에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리고 장관 탄핵은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능한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이기 때문에 이탈 의원이 별로 없으면 탄핵소추안 또 통과가 돼서 이 장관이 직무 정지까지 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예. 관건은 여론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종섭 장관이 해병대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근거가 뚜렷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외압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일단 벌어진 일, 그러니까 승인되었던 이첩을 철회하고 경찰로부터 이첩 서류를 회수받은 것, 이것의 불법성이라든지 위헌성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게 과제로 남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최근에 검사 탄핵론 또 몇 가지가 불거져 있는데요. 이걸 다 같이 처리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혹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릴 것인지 이것도 관건으로 남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가장 뜨거운 주제가 지난 대선 막바지에 보도됐던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였습니다. 일단 이 인터뷰 내용부터 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인터뷰가 공개된 거는 대선 막바지였던 2022년 3월 6일이었고요. 예. 그런데 이 인터뷰가 있었던 것은 2021년 9월이었습니다. 원래 뉴스타파가 공식적으로 한 인터뷰는 아니었고요. 신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인인 김만배 씨를 접촉해서 10여 분 대화를 나눈 것을 녹음한 그런 파일입니다. 예. 인터뷰의 요지는 대장동 일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받았지만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내용이 이제 대장동 일당에게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해준 조우영 씨가 변호사로 특수검사 출신인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걸 통해서 수사에서 빠져나왔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당시 중수부 과장이고 주임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의혹 제기도 됐었던 건데, 근데 이 의혹 자체는 이 인터뷰 때문에 촉발된 것은 아니었고요. 언론들이 이제 의구심을 여러 언론들이 보내면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인터뷰에서 좀 더 돌출된 부분은 김만배 씨가 주장한 내용인데 조우영 씨가 이제 검찰에 출석을 했을 때 검사들이 뭐 네가 조우영이지라고 묻는다거나 커피를 타줬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돌출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근데 김만배 씨가 이 신양림 전 위원장에게 1억 6,500만 원이라는 아주 큰 금액의 돈을 건넸음이 확인되면서 이 인터뷰의 진실성이 좀 의심받고 있고요. 또 조작 보도다, 대선 공작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만배 씨가 산 책은 재벌가의 혼맥을 다룬 책이고 크고 두껍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1억 6,500만 원씩이나 주고 살 책인가 이 점에서는 대가성이었을 거다라는 의혹은 생길 수밖에 없다. 이 점은 계속해서 다투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당사자들도 의심을 일단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조우영 씨 등의 대장동 일당 관계자들은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 뭐 봐줬다 이런 의혹을 부인을 하고 있고 대선 막판에 보도한 뉴스타파의 보도가 좀 무리수였다 이런 평가는 일단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가 필요한 대목들이 있는데요. 일단 김만배 씨가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 중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허위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 같은 경우도 김만배 씨 주장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수사 규모가 컸는데도 왜 대장동 일당이 빠져나갔는가 이 부분을 언론이 이제 제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의혹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규명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비판받을 수 있는 대목은 대장동 개발 본판 의혹을 덜기 위해서 부산저축은행 의혹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커피 타줬다는 그 지역적인 대목에 과도하게 이재명 후보 등이 꽂혔다. 이런 부분은 비판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현재 대선 공작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좀 아직까지는 많이 비약된 수준이겠고 그것을 입증하려면 여러 가지 근거들이라든지 또 입증 단계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대선 때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도 여전히 논란인데요. 의혹의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가 지난주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검사 탄핵론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송 검사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미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내용을 보면 2020년 총선 당시에 국민의힘 쪽으로 고발장이 전달이 되었는데 이 고발장을 텔레그램으로 처음 전송한 검사는 손준성 검사가 맞습니다. 손준성 보냄이라고 텔레그램에 표기가 돼 있죠. 이 고발장 내용을 보면은 당시의 민주당 인사들이라든지 또 비판적인 언론 이쪽을 가해자로 보고 있고 피해자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들로 잡고 있습니다. 내용상 검사가 쓰거나 전송해서는 안 될 내용인 것이고 또 고발장과 함께 전해졌던 것이 지모 씨라는 윤 대통령 관련 폭로를 했던 이 사람의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이었는데요. 이 판결문은 검사나 판사가 아니면 볼 수 없는 판결문입니다. 이게 유출됐다라는 것은 검사윤리 위반이다. 그래서 재판 결과를 떠나서 사실 드러난 사실만 해도 굉장히 이제 비윤리적인 부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송 검사가 대검 감찰 결과로도 무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승진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부가 비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이 사건이 민감한 경우가 이제 이 관련해서 송 검사 한 명의 일탈이 아니라 대검 관계자들이 집단적으로 검색 작업을 한다든지 또 송 검사가 고발장 전송을 하기 전날에 한동훈 검사장이 단톡방에서 60여 장의 사진을 전송했다. 이런 것들이 또 계속해서 관여 의혹이 살아있게 되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송 검사가 만약에 법정에서 유죄가 나온다 하면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정국의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소재가 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토요일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수사 흐름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일단 드러난 사실은 쌍방울 그룹이 대북 송금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에게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의 유착관계였다. 이것은 네. 어느 정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당시 지사도 인지 내지 관여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걸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었다라고 번복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번복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전 부지사는 앞으로 무슨 말을 해도 신뢰가 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고 검찰 입장에서도 좀 이 전 부지사 진술을 통해서 수사에 활로를 찾고 있었는데 곤란한 일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표가 이번에 받은 수사에서는 예전보다는 진술서의 의존도가 낮고 직접적인 답변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현재 흐름만 봤을 때 이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대장동, 백현동이라든지 성남FC 이런 다른 사안에 비해서는 이 대표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남은 관건은 이제 검찰이 물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것인데 현재로서는 알기가 어렵고 이게 영장실질심사라든지 재판에 들어가야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전주에 비해서 지금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농성에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한국갤럽이 9월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같은 34%로 나타났고 전주의 27%에 비해서 7%포인트나 상승을 한 결과입니다. 예.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될 건데 첫 번째는 너무 떨어졌다가 올라온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 두 번째는 한국갤럽의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주자 지지율이 19%, 작년 이맘때 27%에 비해서 8%포인트나 떨어진 지지율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반등한 것은 이재명 대표 단식보다는 윤석열 정부에 관련된 논란들이 크게 불거지면서 민주당으로 결집된 효과가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이 대표 단식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 개인 지지율은 예전보다 조금 떨어진 수치였다라고 하는 이 점을 또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농성이 열흘을 넘기고 있는데 어떤 추구 전략을 마련할지도 지금 관건이 되고 있죠? 네, 이게 단식 요구 조건이 좀 관철이 돼야 단식을 자연스럽게 풀 수가 있는데 이 대표가 내건 조건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대통령 사과, 국정 쇄신 이렇게 좀 큼직한 내용이고 예. 또 최근 분위기상 윤석열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이 없고 오늘도 개각 발표라든지 또 국방부 장관 탄핵안을 통해서 전국만 더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이 대표 스스로 결심을 해야 단식을 해제할 가능성이 크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클릭 정보 클립. 더위가 물러가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됐는데요. 이 시기에 조심해야 할 쯔쯔가무시병 알려드립니다. 쯔쯔가무시병은 들쥐에 기생하는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되는 급성 열성 질환인데요. 초기 증상은 감기 몸살과 비슷해 감기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장기 부전, 폐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어 피부 면적 노출을 줄여야 합니다. 또 해충 기피제를 사용하고 귀가 후 바로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9월 11일) 오늘부터 24일까지 공공서비스 플랫폼인 다대구에서 모바일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하면 문화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다대구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 없는 차세대 신원증명 앱으로 대구광역시의 공공서비스 이용과 민원 신청 시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무서류 민원 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이번 이벤트를 통해 발급받은 도서관 회원증으로 편리하게 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다대구를 설치하고 도서관 회원증을 등록하면 됩니다. 대구광역시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없는 커피차를 운영합니다. 9월과 10월 동안 탄소 중립 실천과 다회용컵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되는데요. 11일인 오늘은 계명대학교에서
그리고 12일은 경북대학교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10월에는 경북대학교와 계명대학교에서 2차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데요. 지정된 장소에 개인 텀블러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커피 한 잔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SNS 인증을 통해 선착순으로 에코백을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되니까요. 이번 행사를 통해 개인의 실천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기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가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해 대응을 위해 산림재해 기동대를 선발하고 운영합니다. 산림재해 기동대는 전국 지자체 중 대구에서 최초로 운영하는 산림재해 대응 정예 인력으로 작년 하반기 처음 운영을 시작해 지난 23년 3월 앞산 야간 산불 조기 진화에 기여했습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5일 오후 6시까지며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요구되는 만큼 시민 안전과 국가재산 보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경북도가 이번 달 17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 경북도 바로마켓에서 추석맞이 특판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경북 귀농귀촌 유치활동 및 농산물 특판 행사로 귀농인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해 시중가보다 3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박나영이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경북 동부 내륙 지역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5에서 20mm가량이고요.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1도 분포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